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형사법 10번 문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형법이라고 항상 좀 말을 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여기도 형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좀 만들면서 문제집을 만들면서 형법하고 형소법을 좀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어요. 근데 이제 강의는 형사법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형법하고 형소법이 형사소송법이 분리된 시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법으로 일원화가 됐죠. 따라서 앞으로는 강의는 형법, 형소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형법하고 형소법을 이렇게 좀 분리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이렇게 풀어보고 주로 이제 앞부분에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형법은. 그리고 이제 형소법은 뒷부분에 배치가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소법은 주로 뒷부분, 앞부분은 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형법하고 형소법을 조금씩 교차로 이렇게 풀어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쭉 순서대로 풀면 뒷부분에 형소법이 나오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이. 그래서 아마 한 28번 문제부터인가 형소법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형법 끝나고 쭉 형소법까지 연결되는 것이 경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그 수험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좀 지치고 외로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 결국은 밥 먹을 때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그 외로움이 싹 없어져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정말 뭐 아침에 가서 퇴근할 때까지 정말 그 팍팍한 일정과 내가 해야 할 일, 이 홍수 속에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밥 먹는 시간, 점심 시간만큼은 이 같은 팀원들이나 아니면 뭐 같은 뭐 부원들이나 또 우리 이 노량진에 계신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독서실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뭐 학교 동기들 같이 공부하시는 아니면 여기서 만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난 그런 분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스터디를 같이 하는 거, 스터디를 같이 하는 게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뭐 의사교환을 하고 또 크로스 체크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 해설들이 워낙 잘 달려져 있고 잘 모르는 거는 나보다 훨씬 우월한 뭐 강사님이나 교수님이나 이렇게 좀 물어보면 사실 답이 빨리 나오거든요. 요즘엔 또 뭐 인터넷 수단들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Q&A로 물어보면 또 답변도 빨리빨리 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터디를 해서 또 쓸데없는 논쟁과 뭐 여러 가지를 시간을 뺏기는 거 과연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스터디도 이 진도별 스터디 같이 좀 내가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강제하는 정도 그런 어떤 형태의 스터디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논의를 하고 비평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것들은 수업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스터디도 다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 밥터디 정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밥을 혼자 먹으면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게 돼요. 너무 외로워지고 사람이 약간 정신이 좀 이렇게 어질어질해져요. 약간 돌아버리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밥터디를 꼭 같이 했었고 이 밥터디를 했을 경우에도 2명 정도보다는 한 3명, 4명 정도가 좋아요. 2명이서 하면 자꾸 얘기가 길어져요. 오히려 한 3명, 4명 정도 그 정도가 딱 어떻게 보면 좋다. 서로 좀 제어를 해줄 수 있고 또 너무 친한 사람이랑 하게 돼도 자꾸 놀 수 있어요. 뭐 PC방 가서 뭐 놀게 되고 만화방 가서 놀게 되고 약간은 서먹서먹하면서 약간은 긴장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랑 밥터디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다.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수험에 좀 그 적합성에서 내가 좀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공부하다 보면은 자꾸 루즈해지고 무너지는 스타일이라면 요즘 뭐 스터디용 독서실도 많고 또 뭐 도서관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내가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알게 돼요. 이 어느 한 좌석에 앉다 보면 저쪽에 늘 앉던 사람이 인식이 되고 서로가 인식이 돼요. 저 사람 오늘 7시 나보다 일찍 나왔네. 저 사람 11시까지 하네. 나 10시 반에 가는데 야, 저 사람 늦게까지 하는구나. 11시에 문 닫는데 그때까지 하는구나. 이러면서 뭔가 긴장감도 형성이 되고 또 알게 모르게 서로 친밀감도 느껴지고 서로 위로가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스터디용 독서실이나
그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약간 외골수로 딱 1인 독서실에서 딱 카텐 치고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틀린데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좀 뚫린 공간에서 서로 의식하면서 공부할 때 조금 더 성적이 좋았고 빨리 합격했던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혼자서 공부해서 뭐 신림동으로 갔다. 원룸에서 공부한다. 아주 똑똑하고 아주 의지가 강한 친구들이야 빨리 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장수생화되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여러분들 이런 점들 여러분들 좀 잘 인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오늘 좀 수업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공범과 관련된 문제고 오늘은 교사방조범에 대한 문제예요. 교사방조범. 자, 교사방조범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좀 많이 출제됐던 문제들이라서 좀 흔한 문제들입니다. 자, 교사범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됐네요. 자, 교사자의 교사 행위에 의해 정범이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면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이 함께 원인이 돼요.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교사가 성립한다. 제가 특별히 설명할 문장이 없어요. 습벽이 있다 하더라도 교사 행위에 의해서 결의를 했다. 그렇다면 교사범은 성립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학설과 사례가 좀 연결된 문제죠. 갑이 을에게 A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을은 A의 승낙을 얻어. 자, 교사를 했는데 주거 침입을 했는데 을은 A의 승낙을 아예 얻어서 들어가죠. 승낙을 얻어서 정당하게 주거에 들어갔어요. 그럼 뭐죠 이거? 갑이 얘기한 걸 을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거죠. 을이 승낙을 거절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을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는 실패한 교사인가요? 아니면 효과 없는 교사 정도 되겠죠. 효과 없는 교사. 어쨌든 간에 공범 종속성설 중 제한 종속 형식. 제가 이게 발음이 자꾸 꼬이더라고요 요즘. 이게 몸이 좀 피곤하고 지치고 또 나이가 드니까 이 혀가 자꾸 꼬여요 여러분들. 혀에도 근육이 필요한데 확실히 좀 혀에 근육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범 종속성설 중 제한 종속 형식. 이게 판례라는 뜻이 판례나 조문이 아니에요. 판례나 조문에 의한 게 아니에요. 제한 종속 형식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승낙을 얻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이 사람은 없잖아요. 정범에게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한 종속 형식은 정범이 구속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위법성도 있어야 되는데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잖아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그다음 세 번째. 도박의 습벽이 있는 갑이 도박의 습벽이 있는 을의 도박을 방조했다. 즉 신분자죠. 신분범이 비신분에 가담한 경우 이 도박의 습벽은 뭐죠? 부진정 신분이죠. 그리고 부진정 신분이죠.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하고 부진정 신분범일 때는 뭐다? 어떻게 돼요? 성립과 과형을 개별적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갑에게는 뭐죠? 도박죄의 방조범이 아니라 상습 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갑으로부터 A의 불륜 관계를 이용해 A를 공갈할 것을 교사받은 을은 A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후 그 사실을 갑에게 알렸어. 갑이 을에게 수고비를 줄 테니 자 이제 촬영물 넘기고 그만해라. 만류를 했는데 을이 갑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A에게 겁을 줘 돈을 받아냈어요. 자, 수고비를 줄 테니 촬영물 넘기고 공갈을 단념하라고 만류까지만 했어요. 만류. 근데 을이 뭐죠? 갑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 A에게 겁을 줬죠. 그리고 돈까지 받아냈어요. 이 경우 갑은 공갈죄의 공범관계에서 이탈될 것이냐? 아니죠. 얘가 결국은 이런 공갈을 교사했고 그 공갈 교사로 인해서 이 을이라는 놈은 갑이 이제 그만하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했었고 근데 갑은 만류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뜯어 말렸어야 돼요. 더 못하게. 근데 그 효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공갈을 한 거잖아요. 따라서 결국은 갑이 공갈죄의 교사범에서 벗어나긴 어려운 거예요. 이 경우에 이탈되었다 볼 수 없어요. 그 답은 뭐다? 4번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쭉 한번 판례를 보면 뭐 1번은 쭉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2번 판례, 네, 2번 판례도 뭐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르면 주거침입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따라서 가백의 교사범 성립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도박에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방조를 했다면, 아까 도박에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 도박 방조인데 이 사람이 도박까지 했어. 그러면 상습 도박 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 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일죄로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교사범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사범에서 자 여기 쭉 넘어가면은 당초의 교사 행위에 의해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렇다면은 이 교사자는 이 피교사자의 범죄 행위로부터 이탈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쭉 보면 교사범이 피교사의 교사 행위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피교사자도 그 의사에 따르기로 하거나, 또는 교사범이 명시적으로 교사 행위를 철회함과 아울러 피교사의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안은.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이 사안은 여기 내려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범행에 일단 기수에 이르렀고 전화로 범행을 완료하는 취지의 말만 했잖아요. 이런 것만으로는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판례. 사실관계는. 그래서 뭐다? 결국은 공갈행위와 교사행위와 공소인의 공갈행위는 상당히 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교사자는 공갈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판례, 교사범과 관련된 판례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론 문제, 사례 문제, 판례 문제가 다 섞여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